네, 오늘 특별한 분 모셨는데요. 저희 이봉규 TV엔 처음입니다. 메가포커스의 권경희 발행인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부정선거와 그 언론전을 펼치기 위해서 메가포커스라는 말하자면 이게 신문이죠? 네네, 신문입니다. 그건 대판신문. 만들었는데 그전엔 서울경제에 기자도 하셨고 그런데 왜 이 메가포커스라는 걸 만드셨습니까? 아, 네, 이제 기자들이 지금 부정선거를 전혀 모르고 있고 해서 이걸 알리기 위해 가지고 만들게 됐습니다. 기자들이요. 네. 대부분은 취재하지 말라니까 관심을 안 가지니까 모르고 있는 거. 이제 뭐 그런 것도 있고요. 예. 지금 일단은 지난 이제 대법원 판결 박민경우 전 의원 네. 네, 이제 그 대법원 판결에서 기각이 되니까 이제 선관위에서 자기네 문제 없다라고 홍보를 해가지고 기자들은 다 이제 그 상황만 알고 있고, 알고 있는 거죠. 네네. 그래서 국회도 마찬가지예요. 국민의힘도 그런 이제 이미 종결된 사건으로 알고 있고 아무 문제 없이 기각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어가지고 전혀 관심을 안 갖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신문을 이제 만들어서 이건 지금 종이 신문이 나오는 거죠. 네네네. 그리고 요즘 이제 종이 신문이 어렵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으로 하는 게 효과적일 텐데 종이 신문을 만든 거는 무슨 특별한 목적이 있습니까? 일단 우선은 이제 보지 않는 사람들 손에 쥐어줘서 볼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한 거죠. 다수 국민을 타켓으로 하는 게 아니라 주로 기자들을 타켓으로. 네, 이제 처음에 그거 이제 어떻게 이거 예, 처음에 이제 특별판을 만들어야겠다 생각한 거는 이제 메이저 이제 데스크들에게 이제 전화를 돌렸는데 다들 모르고 있고 이 사건이 종결된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이제 취재를 해달라고 하니까 이제 엄두를 못 내서 그래서 이제 사실 저도 이거를 취재하는데 3년이 걸렸거든요. 그러니까 팩트 체크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이제 뭐 의혹적인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뭔가 이상한 일들이 되게 많다라는 정도는 계속 이제 쌓이지만 이것이 정말 확실하게 이상하다라는 팩트를 확인하는 데까지는 되게 오랜 시간이 걸렸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정반한 모든 것들에 대해서 다 이상하다라는 확신이 들었던 것까지 저도 3년이 걸리셨군요. 네네. 그 전에 이제 서울경제에서 이제 뭐 기자 생활도 하셨고 그러니까 팩트 체크하고 이 취재하는데도 그렇게 많은 세월이 걸리는군요. 이제 선관위가 이제 그 동안에 계속 이제 뭐 별 문제 없다고 답변을 했기 때문에 저도 이제 그냥 처음에는 그냥 단순하게 객관적 시각으로 볼 때 선관위를 이제 신뢰하면서 답변을 들었기 때문에 일반 다른 기자와 마찬가지로. 네, 일반 기자들처럼 그냥 별 문제 없나 보다라고 봤던 것들인데 이상한 것들을 이제 눈앞에서 목격했는데 그것들과 이제 맞지 않는 것들이 그냥 단순한 사고인 건지 아니면은 이것이 사건인 건지에 대해서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계속 질문을 하고 답변을 얻어내고 그러다가 이제 이번 4.10 총선 이후 무려 3개월 이후에 검증 불가능이란 답을 얻게 됐고요. 선관위로부터. 네네네. 그러니까 계속 이제 뭘 검증 불가능이라는 겁니까? 그러니까 해외에 있는 지금 재외투표 인수에 대해서 이제 계속 답변을 성실하게 주셨어요. 선관위 측에서 되게 이제 성실하게 주셨고 그들도 문제가 없을 거라고 믿고 답변을 주셨겠죠. 근데 이제 시가 갖고 있는 데이터와 결국은 이제 모든 것들을 확인하면서 데이터의 불일치를 확인하게 됐고 그래서 이제 그들도 검증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뭐 자료가 주게 됐습니다. 있나요? 네, 그거는 저기 부방대에서 갖고 있습니다. 그 부방대에서. 이번 네네 지금 네. 이제 그런 자료들 발표한 것들이 그게 있습니다. 불일치라는 건 선관위가 가지고 있는 개표 상황표와 네네네. 이제 시가 갖고 있는 서울시라든가 각종 시, 지자체가 네네. 가지고 있는 네, 자료가 예, 불일치를 하고 불일치가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거는. 네. 불일치가 되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는 숫자가 전부 다 다른 숫자가 걸로. 다 다르다. 네네. 그러니까 참 이렇게 엉터리로 저희는요. 저희 입장에서는 부정선거 증거가 너무 많으니까 이게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하나만 딱 있으면 하나만 집중 공격을 하면은 이제 그게 언론 홍보전이라든지 이게 알아듣기가 쉬운데
부정선거에 대한 증거가 너무 많으니까 예를 들어서 장제원 박사는 대수의 법칙으로 네. 그걸로 이제 말하자면 공세를 펴고 네. 그다음에 또 다른 분들은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것도 있고 또 민경욱 지역구에서 나온 그 일장기 예. 천장이 예. 그것도 그거 하나로만도 딱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지. 지난번 대법원에서 판결 때 증인까지 나왔었잖아요. 네. 증인. 그다음에 어떤 사람은 또 배추님 투표지. 그것도 네. 있을 수 없는 투표지가 나온 거고. 네. 그다음에 파주의 경우 뭐 말도 안 되는 저희 시흥시 같은 경우도요. 9시 저녁 9시 개표 현장에서 이제 바구니 하나가 사라졌어요. 근데 네. 새벽 2시에 옆 테이블에서 등장했어요. 그러니까. 바구니가 옆 테이블로 옮겨갈 수가 없거든요. 그 시스템상. 네. 근데 그런 일이 발생해서 선관위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겠다고 하지만 이미 벌써 그거는 표의 합계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니까. 그러니까 너무 증거가 많으니까 이게 이제 일반 사람들은 이게 너무 이게 뭐 아니면 말구식으로 하나 왜 이렇게 증거들이 많아 이렇게 생각하니까 오히려 네네. 집중이 안 되는 네. 이게 있지 네. 않느냐 네, 그렇죠. 생각을 그만큼 광범위하게 부정선거가 이루어졌다. 네. 그런데 그 광범위하게 이루어진 걸 갖다가 이제 각종 증거를 들이대면 야 저 사람은 저거 증거되는데 왜 넌 이거 증거되냐? 그러니까 이게 니네들끼리 아구가 안 맞는 거 아니냐? 또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해요. 부정선거가 없다는 놈들은. 그러니까 참 밀싸움이 너무 증거가 많은 게 탈이다. 네. 지금 이제 워낙 이제 많은 그 증거들이 하나의 퍼즐로 이제 거의 완성이 돼서 이제 대수의 법칙이 그동안에 이제 공 박사님도 오랫동안 이제 말씀하셨지만 사실 이제 일반인들이 받아들이기 되게 어려운 용어로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장 박사님이 데이터로 이제 모양으로 이렇게 명확하게 말씀을 주시면서 저희들도 이제 일반인 우리 인문학도 같은 저 같은 인문학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이제 설명 가능해져 가지고 이제 그래서 이제 명확하게 이제 이제 그 3년이 걸리셔서 이제는 네. 부정선거의 확신을 가지고 이제 취재로 완료하고 네. 이제는 이제 알리기에 나섰다. 네. 근데 인터넷 신문을 하면은 구독자라든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안 보면 그만인데 종이 신문은 쥐어주면 네, 네, 네. 타켓을 기자들에게 네. 특히 기자들이라든가 그래서 관련자들에게 네. 근데 원래 이제 국회 출입 기자들한테 이제 원래 보도 자료를 주고 그리고 지금에 있는 상황에 대해서 수사 상황에 대해서 좀 알리고자 이제 특별판을 만들게 됐는데요. 근데 이제 지금 국회에서 이제 이거를 다들 협조를 해주지 않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검찰 출입 기자들을 좀 대상으로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 검찰 출입 기자들 예 아주 근데 지금 타켓이 분명하네요. 네, 근데 지금 검찰 출입 기자들도 네. 미온적인 게 이제 지금 이 부정선거를 밝히고 있는 주요 인사분들이 전부 다 지금 소송에 휘말려 계셔가지고 네. 이제 다들 좀 취재를 하는 거에 대해서 되게 꺼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이제 일반 사람들이 또 궁금해하는 게 야 그 저 유튜버들은 몇 명이 열심히 지금 몇 년간 이걸 보도를 하고 이렇게 하지만 왜 메이저 언론이 부정선거에 대해서 취재를 안 하냐? 그만큼 부정선거가 애매모호한 거 아니냐? 네. 그러니까 보도 안 하지 이렇게 반문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뭐 저도 뭐 일부 동의하고요. 지금까지 사실 이제 뭐 보이는 것들에 대해서 실수나 뭐 충분히 뭐 그럴 수 있는 것들이라고 생각을 했던 부분들도 있고 뭐 오차적인 거일 수도 있다. 뭐 사람이 하는 것이니까 뭐 선관위가 하는 변명에 대해서 전부 다 100분 받아들이고 공감을 해줬고 그랬는데 그동안에 과거에 했던 모든 인터뷰들을 보니까 그때그때 답변이 다르고 저와 이번에 취재한 거에서도 열심히 선관위가 최선을 다해서 답변했듯이 그때도 거의 비슷한 답변을 했고 그거에 대해서 저도 만약 이거를 그냥 넘겼다면 그냥 그대로 보도를 했을 텐데 그 안에서 혹시나 뭔가 오류가 없나 하고 다시 또 찾아보고 다시 질문을 하다 보니까 또 그 안에서 또 다른 답변들이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데이터 불일치까지 이제 가게 됐던 거 같아요. 일반 예를 들어 조중동을 비롯한 일반 매체에서 레거시 매체에서
왜 부정선거를 취재 안 하는 겁니까? 권 기자처럼 왜 안 하는 겁니까? 일단은 그렇게 집중하기가 힘들고요. 부정선거에 대해서. 그리고 개표 상황에 대해서 저희가 그냥 이렇게 봤을 때 저도 개표 참관인도 하고 투표 참관인도 다 해봤는데 그냥 눈으로 봤을 때 시스템적으로 문제가 없어 보이거든요. 정관이 발표만 믿고. 그렇죠. 믿을 수밖에 없는 눈앞에서 펼쳐지는 일들이 전부 다뭐 요 안에서 무슨 부정이 일어날 것이냐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 이제 결국은 이제 이 데이터의 조작, 결국은 대수의 법칙에 엇나간 이 결과물들과 이 모든 것들이 이제 결국은 우리가 보이지 않는 는 이제 손이 이제 이것을 장난을 치고 있구나. 그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건 뭐 선관위일 수도 있고 중국일 수도 있고 이제 뭐 그런 거죠. 지금 이제 전 세계 캐나다도 이미 벌써 중국이 여론도 조작을 하고 선거 조작하는 게 나왔죠. 네, 그런 게 미국도 마찬가지였고 그리고 우리나라에 있는 전자개표가 수출된 나라마다 다 많은 데이터의 차이들이 이미 벌써 발생해가지고 도입을 하지 않았던 사례들도 나왔었고 네. 그런 것들을 우리나라는 전혀 그거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계속 쓰고 있다라는 게 되게 위험한 발상인 아니 것 저는 같습니다. 그 이상한 게 그 기자들 요즘에 그러니까 중추적인 기자들 그러니까 데스크 정도 될 정도면 그때 당시 저 기자가 되기 위해서요 언론고시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상당히 그 어려운 경쟁률 수재들이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또래들인데요. 지금 네, 이제 거의 그러니까. 데스크급이 근데 이제 사실 저희들급이 거의 대부분 이제 민주당 지지였던 사람들이 이제 거의 대부분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에 있는 이 문제들이 별로 그렇게 크게 문제가 없을 거라고 받아들였던. 쟤네들이 이겼으니까. 예, 그런 그 주변에 있는 여론에 의해서 크게 다를 거라고 생각하지 않은 것도 일차적인 문제였고, 그리고 이제 지금에 있어서 이것이 뭐 공산화되어 있는 지금 이 전 세계의 움직임에 대해서 사실 저희들이 잘 그거를 이렇게 민감하게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거 플러스 왜 저는 이상한 게 그렇게 똑똑한 사람들이 다 대수의 법칙을 다 알 거예요. 아니요, 대수의 법칙 다 모릅니다. 제가 다 통화했을 때 그 대수의 법칙이 뭐냐고 다들 물어봤고요. 아니 인문계 아무리 인문계라고 그러지만 대수의 법칙을 모르는 사람이 기자가 되면 됩니까? 아니 그거 이제 관심을 갖고 본인이 취재를 하지 않는 한 그냥 그런 용어에 대해서 처음부터 받아들이는 아니 것을 그리고 그러면 자기가 모르면은 예를 들어서 박영하 교수가 얘기했잖아요. 4.15 총선 끝나고 나서 이건 동전 1000개를 하늘로 던져서 다 1000개가 앞면으로 다 나올 수 있는 말도 안 되는 확률이다. 예수님이 조작해도 이건 안 된다고 통계 권위자가 우리나라 통계 제일 권위자예요. 권위자가 얘기하고 정교모라고 하는 교수들 6,000명의 교수 모임에서 부정선거라고 성명서가 나오고 그 다음에 그 변호사들 여러 명이 그 똑똑한 변호사들 여러 명이 부정선거라고 지금 몇 년째 싸우고 있고 그러면은 기자들이 이상하다. 왜 63대 36이 이런 결과가 말도 안 되게 나오지? 왜 사전선거와 저 당일선거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게 같은 지역구인데 이게 이상하다 하고 의문점을 가지고 취재하는 놈들은 있을 거 아니에요. 왜 일률적으로 이렇게 취재를 안 하는 겁니까? 이제 우선은 지금에 있는 속보 전쟁에 있는 뉴스 유통 시스템이 기자들이 시간을 여유로 갖고 취재할 수 없는 환경이 되었고요. 그리고 일단 조선일보부터 지금 김대중 정권 이후로 이제 데스크 지금 이제 주필에 대한 제동으로 이제 과거처럼 이렇게 공격적이었던 분이 아닌 지금의 현 주소에 이제 전라도 출신의 이제 주필들이 계속 잇따르면서 이제 이렇게 이제 그런 어떤 언론에 대한 방향성을 본인이 주도권을 갖고 가지를 않고 있고 나머지 이제 매체들은 더더군나 사건별로 그때 그날 뉴스 만들어 나가기에도 바쁘기 때문에 이거를 더 집중 있게 관심을 갖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시간을 좀 두고 집중 취재할 시간을 안 주는군요. 그렇죠. 그럴 빨리빨리 결과내는데 이 부정선거를 이제 부정선거라고 확신해서
데이터를 모아서 쓰기까지는 많은 취재를 해야 되는데 네. 그럴 시간을 안 주고 빨리빨리 속보를 터뜨려야 되니까 그렇죠. ROI가 안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자들이 그럴 수가 안 없고요. 하려고. 그러니까 주지를 않죠. 그런 거에 취재하도록 회사가 놔두지를 않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이제 아는 기자들 몇 명은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기자가 어떤 집중 취재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초안을 이제 해서 올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데스크에 허락이 떨어지면 거기서 이제 맨날 며칠 팔 수 있는 그걸 주잖아요. 그런데 이제 초안을 올리면은 부정선거 이런 문제죠. 이렇게 했는데 뭐 좀 파보겠습니다 하면은 딱지를 맞았대요. 야 그거 지금 골치 아프게 뭐 그런 걸 손대려고 그래. 그리고 야, 딴 거 해, 딴 거. 맞습니다. 이런 식으로 몇 명이 거절당하다 보니까 어차피 취재해봐야 거절당할 거니까 아예 손을 안 대는 이런 것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지금 이제 뭐 그런 경우도 있고 지금 KBS나 MBC나 SBS 이제 선배들하고는 이번에 이제 이걸 보도하려고 여러 차례 이제 논의를 했는데 이제 지금 일단 좌파 아직 정권이 바뀌었지만 보도 시스템 보도국은 아직 완전하게 바뀌지를 못했고 그리고 요즘 젊은 기자들은 자기가 120% 확신하는 일이 아닌 일에 대해서 무리하지를 않고 있기 때문에 몸보신하는 네, 그러니까 워낙 이제 그동안 정권 바뀔 때마다 이제 뭐 인사 이동들을 너무나 많이 당하고 그 불의의 일들을 경험하는 것들을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아무튼 이제 진짜 이거 큰일 나는 상황이에요. 어떻게 기자들이라는 직업이 요즘에는 참 안타까운 게 의사들이 의사의 사명, 생명에 살리고 고치는 거잖아요. 기자들은 진실을 추구하는 게 기자들의 사명인데 또 법조인들의 사명은 법에 따라서 법의 논리를 적용하는 게 법조인의 사명인데 권순일 같은 유창훈 같은 그다음에 의료 파동도 의사의 본분하고는 좀 멀잖아요. 사람이 죽어나가 자빠지는데 그 윤석열 탓만 하고 우리 말 안 들어준다고 그러고 그다음 기자들의 사명은 진실 추구하는 거에 눈치나 살살 보고 이게 사회가 이렇게 되니까 답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사명을 다한 사람에게 보상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계속 그들의 결론은 더 힘든 이후의 결론들이 이어지니까 어느 누구도 쉽게 못 뛰어드는 거죠. 그렇죠. 그래도 참 눈물 나는 일을 지금 눈물을 흘리시는데 이런 상황에 그 답답함에 이제 눈물이 이제 나오는 건데요. 기자인데 기자 정신을 발휘할 수 없고 동료 기자들 후배 기자들이 저렇게 침묵하는 거 비겁함 참 그런 거에 참 눈물이 나는